안녕하세요. 수목병리학 기출문제 풀이의 나무의사 문화재 수리기술자 윤준원입니다. 제 블로그에 가면은 수목병리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 준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나무의사 자격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출 문제를 다시 복원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풀이하기 전에 수목병리학 과목이 들어간 시험이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가 있었고요. 지금 문화재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도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수목병리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큰 목차부터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목차부터 해서 기본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서에 이제 충실해야 되겠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세부적인 거가 많다 보니까 그거부터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크게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는 식으로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1번 모잘록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1번 병행군은 피티움 SPP와 리족토니아 솔라니는 다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틀렸죠. 1번부터 병원균 피티움은 뭡니까? 네, 난균문에 속하고요. 리족토니아는 불안전균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전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경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액이라고 할 수 없고요. 피티움 같은 경우는 다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고요. 2번 병원균 의전병으로 미성숙한 조직을 침입하면 모든 조직을 연화시킨다. 맞습니다. 모잘록병은 병원균 의전병으로서 어릴 때 미성숙한 조직에서 이제 미리 침입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그 기주가 불안해지면은 기주가 나빠지면은 상태가 나빠지면은 조직을 이제 침입해 갖고 그때 연화시킨다. 연화병이라고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피티움은 환경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는 난포자로 휴면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그 환경이 나쁜 데서는 유성 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난포자를 만들어서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토양이 장기간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를 철저히 하고 포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무성생식일 때 유주포자를 생성하는 게 이제 피티움인데 이때 그 유주포자가 이제 수분이 많은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데서 이제 산후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고온일 때는 푸사리움균에 의한 피해가 많고 대체로 고온 식물은 저온 식물은 고온에서 발생이 심하다. 맞습니다. 이제 모잘릭병에는 지금 푸사리움 병균도 있는데 보시면 피티움, 리족토니아, 솔라림, 푸사리움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푸사리움은 고온일 때 많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온에서 식물은 저온에서, 저온 식물은 고온에서 이제 푸사리움 그 병균에 의해서 모잘록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제 1번의 리족토니아는 불안정균류의 무포자균입니다. 분생포자를 형성하지 않고 균사만 형성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요. 리족토니아하고 스클레로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요. 리족토니아, 스클레오티움. 네, 두 가지 가끔가다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기 그 분생 포자를 안 하는 거죠. 분생 포자, 무성생식을 하지 않고 균사만 형성하는 그런 균류 두 가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난균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티움이 난균류라고 그랬습니다. 난균의 특징은 격벽이 없는 다액균사고요. 세포벽은 굴룩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격벽이 없기 때문에 다액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몸체에 여러 개의 핵이 들어있으니까 다액균사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벽은 글루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고등균사들은 대부분 이제 다 키틴으로 되어 있는데 난균류는 특히 글루칸으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난균류는 유성생식 할 때 이제 유성생식이라는 건 뭐 이제 장정기라는 이제 웅성배우체가 장난기라는 자성배우체와 이제 융합해서 난세포를 형성하는데 이때는 이제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유성생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그 휴면도 하고 그럽니다. 휴면 상태에서 는 난분자를 형성하고 또 무성생식일 때는 그 이제 난균류의 무성생식은 유주포자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분생포자죠, 유주포자가. 그림에서 보시면은 유주포자가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제 헤엄을 칠 수 있게끔 돼 있죠. 이게 이제 아까 피티움하고 파이토프토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유주포자를 생성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물속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배수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 난균류에는 모잘록 썩은병이 있고요. 흰노가루병이라든가 역병, 녹음병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균들 이름 꼭 모잘록 썩은병 일으키는 뭐 아파노마이체스라든가 피티움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녹음병을 발생시킨 브레미아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난균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목병원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식물 기생선충은 구침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러스를 매개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선충도 바이러스를 매개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잔항균과 담자균 사이에는 격벽이 있으며 유성세대가 알려져 있다. 맞습니다. 이건 고등균류인데 격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성세대를 하고요. 이 고등세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잔항균류하고 이제 담자균 격벽이 있다. 유성생식이 알려져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기생식물은 부착기로 영분과 수분을 흡수하며 겨우살이와 새삼이 있다. 맞습니다. 이 기생식물은 뭐 겨우살이, 새삼이 있는데 뭐 흡기죠. 흡기를 이제 부착해 갖고 피복까지 이제 침투를 해서 이제 수분과 양분과 수분을 이제 흡수하는데 겨우살이 같은 경우는 뭐 광합성도 하죠. 염록체를 갖고 있고 새삼은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4번 파이토플라스마는 체관 속에 존재하고 세포벽을 갖지 않은 원핵 생물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핵 생물의 특징은 뭡니까? 파이토플라스마인데 체관 속에 많이 존재합니다. 세포벽도 없고 그래서 원시적인 원핵 생물이 되겠습니다. 5번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는 DNA만 있고 생물계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은 담배 모자이크다. 담제 모자이크 바이러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틀렸습니다. 뭐냐면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는 RNA, DNA에 있긴 한데 DNA만 있는 게 아니고 RNA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의 바이러스의 그 유전 정보는 주로 외가닥 RNA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DNA, RNA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얘기한 경막에 대한 거 있었죠. 그 경막하고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격벽이 있는 경막이 있는 septa라고 그러는데 경막이 있는 균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경막이 없는 그런 그냥 다핵 균사를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제 크게 균사는 유사균류와 진정균류로 이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균류에는 난균관 이제 했죠. 난균관이 있고요. 난균관 세포벽은 글루칸으로 돼 있다고 그랬고, 유성포자는 이제 유성생식으로 난포자를 생성하고 휴면기 때 특히. 그 다음에 주요 병으로는 역병이라든가 뿌리썩은병, 녹균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균류는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포자 암문이 있고요. 세포벽은 이제 키틴, 그다음 유성포자는 접합자가 있고 접합균 암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포벽은 키틴, 그다음에 경막이 있습니다. 접합포자고 유성포자는 접합포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균류에 속하는 이
이제 격막이 있으면 고동균입니다. 접합 아문, 뭐 잔항균문 이런 데서 이제 고동세균인데 잔항균문을 보시면 키틴으로 돼 있고 단순 격박병이 돼 있고 유성포자는 잔항포자 8개 포자가 들어 있고 주요 병으로는 흰가루병 외에 대부분의 그 균들은 수목균들은 잔항균에 속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자균으로 넘어가서요. 담자균은 세포벽이 키틴, 그다음에 유역격벽공이라고 그래갖고 유역격벽 격막이 유역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성포자로서는 담자포자인데 일단은 포자 안에는 4개의 그 세포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병으로는 노균병, 깐부기병, 그다음에 목재부병, 부균 이런 게 있습니다. 목재부균, 깐부기병, 녹병 이런 게 있고 뭐 떡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 있겠죠. 그다음에 불안정균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성세대가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격벽이 이제 마찬가지로 키틴으로 돼 있고 경막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유성포자는 이제 미발견되고 탄저병이나 인마루병이 불안정균문에 속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분류를 잘 하셔야지 세부적인 거 들어가서도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1번 기주우전병이다. 맞습니다. 기주우전병은 그 병원균보다 기주에 영향이 있는데 기주가 약했을 때 걸리기 병이 이제 침투가 쉬운데요. 맞는 질문이고 2번 수목에는 피해를 주나 초복류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초분류, 목분류 뭐 상관없이 그 전부 다 이제 피해를 주는 이제 다범성 이제 뿌리 썩은 병이죠. 아밀라리아가. 그래서 맞는 질문, 아니, 틀리는 질문이고요. 3번, 근상균 사속과 부채꼴 균사판이 표징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뿌리꼴 균사 다발, 뭐, 그래서 뭐, 또 근상균, 뭐, 균상균 사속,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부채꼴 균사판, 이런 게 이제 표징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잔남의 경우 밑동 부분에서 토양 근처까지 송출되어 굳어지는 병진이 관찰된다. 병진이 관찰되는데 맞는 질문입니다. 그 잣나무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송진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5번 방제 방법으로는 저항성 품종을 식재하거나 산성인 토양에서 발생하므로 석회를使用한다. 맞는 겁니다.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은 산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속한 거는 이제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은 담자균문에 속하고요. 특히 이제 주름버섯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뽕나무 버섯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초본에서 다 발생한다고 그랬고요. 수목 연령에 이제 상관없이 이제 나타나는 병인데, 인분 연령 증가 시에는 또 이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주우전병이다. 대부분의 뿌리 썩은 병이라든가 시드름병 이런 게 이제 기주우전병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주우전병은 기주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기주가 약했을 때 그래서 이제 기주가 약간 병원성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요. 환경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죠. 환경이 나쁘다든가 이럴 때 기주도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때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이제 기주전병에 속하는 거는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병, 안노선 뿌리 썩은병이라든지 자줏빛 날개 무늬병, 흰 날개 무늬병, 그다음에 뭐 구멍장이 버섯 속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할 줄 기주우전병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병이 걸렸을 때 이제 뽕나무 버섯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모양의 균사속이라든가 뿌리목에 그 송진이 유출됩니다. 그리고 뿌리 주변에
근상균 사속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근상균 사속 도 있고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균상균 사속이나 부채꼴 모양의 이제 그런 균사판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파이토플라스마병과 바이러스병 관련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1번 식물 바이러스병은 선충에 의하여 옮겨지기도 한다. 아까 했죠. 식물성 바이러스는 선충에 의해서도 이제 옮겨진답니다. 그 다음에 2번 식물 바이러스의 핵사는 대부분 외가닥 RNA다 했던 문제고요. 3번 파이토플라스병은 영양체에 의해 통해서만 전염되나 즈백 종자 토양 전염은 되지 않는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파이토플라스병은 영양체에 의해서만 되는 거죠. 이제 뭐 접목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즈백 종자 토양 전염은 되지 않는다. 파이토플라스마 중요하고요. 4번 파이토플라스마병은 병든 식물의 체관에만 존재한다. 예, 맞습니다. 체관에만 존재하고요. 5번 파이토플라스마병은 테트라사이클린과 페니실린의 감수성이다. 틀렸죠.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파이토플라스마라든가 스피로플라스마는 테트라사이클린에는 이제 감수성이 되고요. 페니실린에는 저항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트라사이클린에는 이제 그 방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페니실린은 약이 안 듣는다는 얘기고요. 5번입니다. 병원균의 한 종이나 한 분화형 또는 변종에서 기주의 품종에 대한 기생성이 다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답이 레이스입니다. 1번 레이스라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농작물의 벼돌병 같은 경우에 그 레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벼도열병이 이제 한국, 일본, 필리핀 등에서 이제 발생을 한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같은 벼종인데도 이런 걸리는 데가 있고 안 걸리는 데가 있는데 이걸 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레이스는 저항성 있는 품종도 이제 재배 중에 이제 감수성으로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레이스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번 지문 파이토알렉신 같은 경우는 감염저에 작용을 하죠. 방어 물질을 이제 파이토알렉신이라고 그러고요. 3번의 교차 방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접종한 바이러스가 나중에 접종된 근연의 바이러스 감염에는 방어 작용을 한다 이거죠.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접종했는데 이제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비슷한 그 바이러스를 2차 바이러스를 이제 접종을 해봤더니 방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차 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교차 방어라고 그러고 4번에는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 기생하여 증식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5번의 분화형은 병원균의 종은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고 교잡, 돌연변이, 이질, 다상의 형성으로 병원성이 다른 많은 분화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 병원균도 이제 진화를 하게 되겠죠. 딱 이제 교잡, 돌연변이, 뭐 이질, 다상액이라든가 이런 걸 형성하면서 유전이 이제 다른 그 조상하고는 다른 어떤 이제 이런 그 병원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화형이라고 합니다. 분화형. 6번입니다. 다음 중 참나무 시드름병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1번 병원균은 나페렐리아 큐어코스 몽골리체이다. 맞죠? 병원균은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나펠리아 병원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줌은 2004년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2004년에 이제 최초로 참나무 시드름병에 대한 원인이 그 나펠리아에 대한 강릉긴 나무짐이 매개를 하는 나펠리아에 의한 균 때문에 그렇게 됐다.
신종균류에 이제 하는데 그 매개충은 사실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뭐 역사적인 기록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문이 틀린 거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병의 피해는 주로 신갈나무에서 많이 발생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신갈나무, 서나무 뭐 이런 데서 하고 참나무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신갈나무에서 발생한다. 맞고요. 4번 피해가 심한 경우 나무에서 알코올 냄새가 난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5번 매개충의 주요 침입 부분인 하부에서 지상 2m까지 끈끈이 놀트랩을 감아 침입과 탈출을 방지한다. 매개충을 이제 그 침입 탈출을 방지할 때 그 끈끈이 놀트랩으로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높이는 2m까지 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문제는 1.5m라고 그래서 이게 답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가공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